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올해 85세이고 소아기내과 전문의로 60년 동안 수많은 노인 환자들의 변비 치료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교과서대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채소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세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오히려 더 막히고 더 고통스러운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변비는 젊은이의 변비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20대와 70대의 장 연동 운동 속도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차이가 납니다. 장 근육이 약해지고 직장 감각도 둔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하니 효과가 있을 리 없었죠. 특히 변비약에 의존하게 되면 장이 더욱 게을러집니다. 처음엔 한 알로 시작했다가 두 알, 세 알로 늘어나고 결국 약 없이는 배변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이런 환자들을 보며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 식탁에 흔히 오르는 양배추로 변비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환자와 가족을 통해 확인한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장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는 근본 치료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장입니다. 2020년 대한소아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는 장 연동 운동이 10년마다 평균 15%씩 감소합니다. 더 심각한 건 직장 감각의 둔화입니다. 젊을 때는 변이 직장에 조금만 차도 바로 변이를 느꼈는데 나이가 들면 직장이 상당히 차야 비로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사이 변은 장 안에서 수분을 빼앗기며 돌덩이처럼 단단해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장벽의 수분 보유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장벽에서 충분한 점액을 분비해 변을 부드럽게 유지했지만 노년기에는 이마저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채소나 찬물 같은 자극적인 음식은 오히려 약해진 장을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1시간씩 씨름하고 계신가요? 힘을 주다 보니 치질이 생기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모든 게 장의 노화 때문입니다. 노인의 장에는 생채소 같은 거친 자극이 아니라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리고 수분을 붙잡아주는 식품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해답을 오늘 양배추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양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노인의 장을 위한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천연 치료제라고 할 수 있죠. 양배추를 그냥 흔한 채소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변비 해결을 위한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섬유질 구성을 보겠습니다. 양배추에는 불용성 섬유질과 수용성 섬유질이 약 3대2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변의 부피를 늘려 장벽을 자극하고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머금어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 채소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특히 양배추의 펙틴 성분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변을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2019년 일본 도쿄대학교 소아기내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하루 100g의 익힌 양배추를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보다 변비 개설률이 약 2배 높았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성분이 비타민 U입니다. 이 성분은 위염치료제 카베진의 원료이기도 한데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기 전반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변비가 있는 노인분들 중에는 위장 기능도 함께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양배추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배추의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입니다.
100g당 칼슘 47mg, 마그네슘 13mg이 들어있는데 이 두 미네랄은 장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 자연스러운 연동운동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먹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양배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양배추 하면 생으로 먹는 샐러드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생양배추는 오히려 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섬유질이 너무 거칠어서 약해진 장벽을 자극하고 차가운 성질 때문에 장 운동을 둔화시킵니다. 더구나 잇몸이나 치아가 약한 노인분들에게는 씹기도 부담스럽죠. 충분히 씹지 못한 채 넘어간 생양배추는 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답은 익혀서 부드럽게 먹는 것입니다. 찐 양배추는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섬유질이 부드러워집니다. 동시에 수분을 머금은 상태로 장에 들어가 천천히 팽창하면서 변을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양배추국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따뜻한 국물은 위대장 반사를 자극해 자연스러운 배변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양배추국은 하루 종일 장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씹기 힘든 분들에게는 양배추죽을 권합니다. 충분히 끓여서 부드럽게 만든 양배추에 현미나 찹쌀을 함께 넣고 끓이면 소화도 쉽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하루 섭취량은 100에서 150g, 대략 손바닥 반장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조리할 때 참기름 몇 방울을 넣어 보세요. 참기름의 윤활 효과가 변의 배출을 더욱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봄 최경수님이 제 진료실로 찾아오셨습니다. 74세의 경수님은 3주째 변을 보지 못했다며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배는 임산부처럼 팽창해 있었고 걸음도 비틀거리셨죠.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먹기 싫고 잠도 못 자겠어요. 경수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수님은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믿고 아침마다 생양배추 샐러드와 찬물을 고집하고 계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고 있는데 왜 더 안 나올까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이미 힘없는 장근육에게는 너무나 거친 자극이었습니다. 생양배추의 거친 섬유질이 약해진 장벽을 자극하고 찬 성질은 장 운동을 더욱 둔화시켰던 거죠. 저는 경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수님, 생이 아니라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물과 함께요. 지금까지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처방은 단순했습니다. 아침마다 찐 양배추 반 컵 분량과 따뜻한 양배추국 한 그릇. 여기에 기상 직후 복부 마사지 1분, 무릎 당기기 3회, 아침 식후 5분간 화장실 앉기 루틴을 추가했습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될까요? 의심스러워 하시는 경수님에게 저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3일 후 경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부터 배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엔 조금이나마 나왔습니다.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매일은 아니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나와요. 배도 많이 편해졌고요. 2주 뒤 내원한 경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이 숙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알아서 신호를 보내요. 경수님은 지금도 같은 루틴을 지키고 계시며 변비약은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양배추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환자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제 가족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실 이 방법을 가장 먼저 시도한 건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도 70대 중반부터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1시간씩 씨름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죠. 처음엔 시중에서 파는 변비약을 챙겨줬습니다. 유산균 제품도 사다 주고 섬유소 보충제도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배변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환자들에게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서 정작 집에서는 왜 약만 주려고 해?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아내를 대상으로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아침마다 양배추죽을 끓여주기 시작했죠.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양배추를 잘게 썰어서 충분히 끓여 부드럽게 만들고 여기에 소량의 들깨 가루와 참기름 몇 방울을 넣었습니다. 물의 양을 조절해서 죽처럼 만들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리게 했어요. 여기에 저녁 시간 복부 마사지와 무릎 당기기 운동을 함께 시키고 아침 식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5분간 앉아 있게 했습니다. 변이가 없어도 일정한 시간에 앉아 있는 습관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걸로 될까? 라며 의심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에게 보인 효과를 믿었거든요.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좀 줄었네?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의 매일 규칙적으로 그것도 자연스럽게 배변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스스로 신호를 보내고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도 10분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기분의 변화였습니다. 배변 걱정 없이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좋다며 활력을 되찾았어요. 지금은 3년째 같은 루틴을 지키고 있고 여행을 갈 때도 양배추만 챙기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양배추를 이용한 변비 해결법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혈변이 나오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야간에 복통이 심하다면 단순한 변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약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치료제나 심장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과량의 섬유질이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는 약 복용 시간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치아나 소화력이 많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설익은 양배추는 오히려 소화 부담을 늘리고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실행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은 이렇게 하세요. 기상 직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복부 마사지를 해보세요.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30회 정도 문질러 주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이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운동을 3번 정도 해주세요. 이 동작은 복압을 높여서 장 하부에 자극을 줍니다. 아침 식사는 찐 양배추 한 줌과 따뜻한 양배추국 한 그릇으로 시작하세요. 여기에 현미밥이나 통곡물 빵을 조금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식후 30분 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5분간 앉아 계세요. 변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일정한 시간을 배변 시간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복부 마사지를 다시 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자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 1컵 정도 마시면 밤사이 장에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은 지속해 보세요. 60년간 노인 변비만 치료해 온 의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노인 변비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면 약해진 장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우리 한국 식탁에서 가장 흔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섬유질과 수분 보유 성분, 위 보호 성분까지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먹는 방식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독이 되고 익혀서 따뜻하게 먹으면 약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과 제 아내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거창한 수입 건강식품이 아니라 따뜻한 양배추국 한 그릇이 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루틴이 몸의 기억을 깨운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약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처음엔 한 알로 시작했다가 두 알, 세 알로 늘어나고 결국 약 없이는 배변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하지만 이건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무리하게 돌리면 언젠가 고장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배추를 통한 변비 치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극으로 장 근육을 깨우고 적절한 수분과 섬유질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본 수많은 환자들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화장실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가 장을 더욱 경직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하지만 양배추 루틴을 시작하신 분들은 달라집니다. 화장실이 고통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스스로 신호를 보내고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시원하게 배변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장을 보러 나가실 때 장바구니에 양배추 한 포기만 담아 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양배추를 따뜻하게 익혀 드시고 화장실에 5분간 앉아 보십시오. 변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복부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장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몸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노후는 건강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